자, 그래서 이제 쉘로 워터 시스템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시스템이고, 얇게 깔린 물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어떤 시스템이고, U랑 V랑 H가 이제 그 상태를 설명하는 변수, 그리고 얘를 지배하는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떤지 방정식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H였었죠? 그렇죠? H, X, 뭐 H, Y예요. 자, 뭐 여기 써 있는 대로. 자,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사실은 U의 시간 변화율, 그리고 U의 X 방향의 이류, 그리고 U의 Y 방향의 이류, 그리고 전향력, 그리고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 이것도 V에 관련된 똑같은 변수들, 그리고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 그리고 H도 이류가 있겠죠. H 시간 변화, 그리고 HX 방향 이류, HY 방향 이류, 그리고 이제 물이 수평 방향으로 수렴하면서 H가 증가하는 어떤 양을 나타내는 요값. 이렇게 그냥 나타나는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방정식이 그러면 제가 풀린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 방정식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뭐 이걸 사실 여전히 굉장히 간단한 형태이긴 하지만 비선형 방정식이어서 손으로 풀 수는 없지만 컴퓨터한테 풀으라고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모델을 짰는데 뭐 쉘로워터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한 100줄 정도밖에 채 안 돼요. 사실은 거기 80줄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서 나머지 한 20줄 정도는 그림 그리는데 사실 쓰이는 코드여서 이 방정식 그대로 뭐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방정식을 푸는데 한 100줄 정도 코딩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매트랩을 좀 가르쳐 드릴 텐데 그럴 때 조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간단히 어떻게 되는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셋업은 이제 한 2만 킬로 정도 되는, 아니네요. 20kg 정도 제가 잡았네요. 랭스를. 아니다. 2만 킬로니까 2만 킬로 잡았네요. 2만 킬로 바이 2만 킬로 되는 어떤 공간이 있다고 쳐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1kg 정도 되는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에 약간의 이제 충격을 딱 주면 사실은 하이 프레셔를 빡 얹었어요. 하이 프레셔, 그러니까 물을 빡 얹은 거죠. 하이 프레셔 얹으면 걔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제 막 이렇게 잔물결이 파고 이제 칠 텐데 그 잔물결이 치는 모습을 이제 실제로 얼마나 우리가 현실적인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 방정식을 그냥 여기 써 있는 그 방정식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푼 거예요. 똑같이 식도. 수치적으로 뭐 풀면 뭐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되는데 뭐 요건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이 좀 느려서 자, 이런 식으로 하이가 무너지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죠. 출렁출렁하죠. 출렁출렁하면서 물결이 쫙 퍼져나가죠. 좀 옆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컴퓨터가 좀 느려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자, 이런 식으로 물이 출렁출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호수나 이제 파도 치는 거에서 바다에서 혹은 뭐 수영장에서 보는 그 막 잔물결이 막 이렇게 일렁이는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사실은. 그렇죠. 실제로 방정식을 풀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고,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코리올리스 포스를 넣었잖아요. 그렇죠? 코리올리스 포스를 넣어서 하이가 완전히 안 무너져요. 그래서 하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고, 하이 주변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의 회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기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UV를 안 그려서 그렇지만 이 주위로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을 거예요. 뭐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지금 보시면 막 이제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막 파장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요거는 우리가 켈빈 웨이브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바운더리에서 생기는 켈빈 웨이브. 뭐 이런 역학적인 현상들을 전부 다 이런 방정식들을 가지고 사실 예측도 하고 모의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방정식을 조금만 더 복잡하게 구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날씨를 예보하는 수치 모델이에요. 날씨나 기후를 예측하는 모델이 사실은 이런 기법에 근거해요. 이거보다 이제 조금씩 복잡도가 늘어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개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재미삼아 뭐 기왕 보여드렸으니까, 만약 코리올리스 포스를 없애면 어떻게 되는가? 코리올리스 포스를 제가 0이라고 놔볼게요. 0이라고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볼게요.
0이라고 놓으면 이제 지금 균형이 안 유지되니까 그대로 확 무너져 내려버리겠죠. 기본적으로. 실제 그런 점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내려왔고 완전 다 무너지죠. 그렇죠? 완전 다 무너지고 물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요. 아까랑 비교가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무너져 내려서 웨이브가 돼버리고 고기압은 유지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저기압, 고기압이 유지되는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사실 공부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쉘러워터 시스템이 얼마나 유용한가 정도를 조금 강조드리려고 했던 거고, 이 코드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맨랩을 배우고 나면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재미있어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자, 일단 그리고 이제 홍보는 그만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이 쉘러워터 시스템을 배웠던 가장 큰 이유는 얘를 가지고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한번 유도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볼티시티 이퀘이션이 별로 어렵진 않은데 사실은 처음 해보면 이제 학부생한테는 미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려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요 쉘러워터 이퀘이션은 좀 간단하니까 요 쉘러워터 이퀘이션을 가지고 좀 연습을 해보려고 사실은 소개를 드렸어요. 물론 그것만이 용도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용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용도로만 일단은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자, 방정식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H라고 적었어요. H 헷갈리지 않게.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이제 유도할 거예요. 그리고 볼티시티 이퀘이션은 볼티시티는 뭐죠? 이게 그냥 회전하는 어떤 성분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U랑 V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유도할 때 할 때는 요 U랑 V를 나타내는 요 운동 방정식만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유도를 할 건데, 일단은 볼티시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먼저 떠올려 봅시다. 볼티시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타라고 쓰는데 익숙하죠? 요거는 dv dx 빼기 du dy였죠. 그렇죠? 우리가 정의했을 때, 그렇죠? 이게 상대화도인데 사실은 나중에 절대화도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상대화도에서 우리가 u랑 v를 알고 있으면 걔가 얼마나 도는가, 뱅글뱅글 도는가 정도를 측정하는 값으로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x축이 도는 각속도를 의미하고 이건 y축이 도는 각속도를 의미했었죠. 그렇죠? 자, 요걸 가지고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볼티시티 이퀘이션이라는 것은 볼티시티가 질량을 따라가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 볼티시티의 변화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정식을 우리는 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왼쪽 형태는 얘네들하고 되게 똑같을 거예요. 요게 결국은 사실 쉘러워터 상에서는 연직 방향이 없으니까 요걸 테니까. 그렇죠? 이게 du 볼티시티 x 플러스 v 볼티시티 y 요거를 결국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을 요 폼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역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 묵직하기 때문에 얘를 요 폼으로 만들고 요 폼으로 만들어서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요 형태 그대로 구해내요. V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V의 방정식에다가 V의 방정식을 X로 미분해요. 그냥 X로 편미분하고 U의 방정식은 뭐죠? 지금 U의 방정식은 Y로 편미분하면 되죠. 얘는 무식하게 그냥 Y로 편미분해요. 조금 공간이 부족해서 좀 안 예쁜데 이해해주세요. 이건 Y 공간이 부족해서 쓰기 참 어렵네. 자, Y로 편미분한 거예요. Y 오케이. Y로 편미분해서 마이너스 취해줘서 두 개 더하면 돼요. 그러면 요 항들 볼티시티처럼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도 조금 지저분할 수 있는데 사실은 비선형 텀이라 두 개, 여기서는 이제 미분하면 한 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텀이 나오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볼티시티와 관련된 항으로 나오겠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뭐 어떻게 되겠죠. 이제 그거를 수학적으로 쫙 정리하면 이게 볼티시티 이퀘이션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한번 트라이를 해봅시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제 조금 중간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요 텀 바이 텀 할게요. 요거랑 요거, 요거랑 요거, 요거랑 요거 하고, 요거랑 요거 하고, 요거랑 요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요거부터 할게요. V를 T로 미분된 걸 X로 미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자, 첫 번째에 모아봅시다. 첫 번째에 모으면 T를 미분한 걸 밖으로 꺼낼게요. 이런 식으로 T를 미분한 거를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할게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는 부드럽게 예쁜 함수에 대해서는 미분 순서가 바뀌는 수학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 되는 적 있죠. 그리고 대개 모든 변수들은 대부분 다 미분 순서가 마음대로 바뀔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가정 없이. 그래서 t랑 지금 x랑 미분 순서를 바꾼다라고 치면 이제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는 t 일단 미분 빠졌고 v x로 미분한 거죠. 그냥 v d v dx 이렇게 되겠죠. 이 텀은 그렇죠? 요거 했고 요거 이렇게 지울게요. 한 거. 얘 할까요? t로 미분한 거 이렇게 빠져 넣고 v를 u를 y로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du dy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했어요. 첫 번째 텀은 사실 쉬워요. 왜냐하면 첫 번째 텀은 선형 텀이기 때문에 뭐 미분한 거 그대로 들어가서 이게 볼티시티 되죠. 이게 볼티시티니까. 그래서 볼티시티에 시간 미분하는 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사실은 d 볼티시티 dt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하다 보면 그거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일단 적어 놓을까요? 자, 두 번째 텀을 할게요. 두 번째 텀, 얘네들이 좀 문제예요. 왜냐면 요것만 미분되면은 좋은데, 왜냐면 x방향에 지금 이류라서 du dx고 여기에 볼티시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u를 x로 미분, u가 있고 그리고 v를 x로 미분한 형태니까 그렇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보면 얘부터 먼저 할까요? 얘부터 먼저 할게요. 얘를 미분해보면 얘한테 미분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얘한테 미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두 텀이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친숙한 얘한테 미분 걸리는 텀 먼저 할게요. 그러면 u, du, dx는 그대로 있고 v한테만 x 미분이 걸린다라고 치면 d, v, dx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요 텀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거를 x로 미분하면 얘도 미분되잖아요. 그렇죠? 얘 미분된 거 한 텀, 그리고 얘 미분된 거 한 텀, 이렇게 두 텀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떨거지 텀이 하나 나와요. 그 떨거지 텀이 뭐냐면 얘가 한번 미분된 거죠. 그렇죠? 뭐 조금 복잡하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쉬운 노테이션을 쓸게요. 그래서 u가 x로 미분된 텀이 하나 튀어나와요. 그리고 v는 x로 원래 미분되어 있었고 요게 미분된 텀이 하나 떨거지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 텀이랑 요 텀이 나와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텀이지만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나오니까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놔둘게요. 여기다가. 자, 그래서 요거 했고 이것도 해볼게요. 이것도 하면 얘가 미분된다고 치면 똑같이 재밌게 요렇게 되겠죠. 요거 나오고 이제 u가 미분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du y 그렇죠? y를 dy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쁘게 얘도 볼티시티 향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역시 떨거지가 하나 있겠죠. 얘가 미분되는 지금은 요게 뒤에 게 미분된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하는 텀을 넣은 거고 앞에 게 미분되는 항도 하나 나오겠죠. 얘가 y로 미분되는 항.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텀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지금 u가 y로 미분됐으니까 u, y 그리고 ux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 ux는 원래 있었으니까.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됐고 이 두 텀이 사실은 조금 잔여항, 떨거지항으로 좀 나왔어요. 요건 나중에 제가 처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거 됐고 요거 들어가 볼까요? 요것도 뭐 사실 그렇게 어렵게 이제 설명할 필요 없겠죠. 똑같겠죠. 형식은 이런 식으로 v, dy 이런 식으로 이제 이류항처럼 돼 있을 거고 역시 이것도 요거 해보면 이 뒤에가 미분되는 애만 생각을 하면 v를 지금 v, dy는 여기 있고 요 v를 x로 미분하는 것만 있겠죠. dv 똑같겠죠. 사실은 뭐 dx 이렇게 나오고 근데 문제는 여기도 역시 앞에 얘가 미분되는 케이스가 떨거지로 남겠죠. 그래서 요걸 x로 미분 앞에 있는 v가 vx, vy가 떨거지로 남을 거예요. vx, vy가 떨거지로 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했고 자, 이제 요거 해볼까요? 요걸 해보면 요것도 똑같아요. 그쵸? y로 이 뒤에 게 미분된다고 치면 v, y 여기 있고 u가 y로 미분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d, u, d, y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문제는 요 앞에 있는 애도 미분되는 항이 하나 더 나오니까 v가 y로 미분되고 u가 y로 미분되어 있는 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v가 y로 미분되고 u가 y로 미분된 항이 잔여항이 나올 거예요. 그쵸? 요게 지금 다 나오는 항들이에요. 그쵸? 물론 뭐 플러스 이렇게 붙여줘야겠지만 그쵸? 그래서 요 항들 지금 이거는 볼티시티에 관련된 항만 모아놓은 거고 이건 볼티시티가 아닌 항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항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F에 관련된 항이 남겠죠? F는 일단은 이제 F는 상수라고 두면 참 좋겠는데 상수라고 둬도 되는데 이제 조금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F는 사실은 2오메가 사인 T니까 위도의 함수예요. 위도의 함수 무슨 얘기냐? Y의 함수란 얘기죠. 그래서 F는 사실 Y의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X로 미분하면 0이지만 Y로 미분하면 0이 아니에요. 그걸 사실은 얘를 Y로 미분한 항을 값을 우리는 베타라고 사실은 귀찮으니까 좀 부르는데 Y를 미분한 걸 이제 베타라고 불러요. 이제 항상 이제 Y 미분한 거 형태로 들고 다니면 좀 지저분하니까 하지만 뭐 여기서는 Y 미분한 그대로 써놓을게요. 자, 그래서 F가 여기서는 F가 Y로 미분된 거가 0이 아니어서 여기선 두 텀이 나오고 여기서는 X로 미분하면 F는 상수가 똑같으니까 얘는 한 텀만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플러스 요거 먼저 할게요. F 그리고 곱하기 U를 X로 미분한 거 U를 X로 미분한 게 나오고 그럼 요거 됐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F 하나 미분된 거 V 하나 미분되는 거 나오겠죠. 그래서 F 미분되는 거 써보면 마이너스 df dy 그리고 v 이렇게 붙을 거고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아니네 플러스네요.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번엔 f가 아니라 v가 미분되는 거 v가 y로 미분되는 거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여기는 v, y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 항까지 처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equal 요 이제 두 개만 하면 되겠죠. 요건 쉬워요. 자, 이제 힘을 조금만 기운을 더 내세요. 한 3, 4분이면 이제 끝나요. 3, 4분이 완전히 끝나니까 G는 상수예요. 다행히도. 그냥 선형항이에요. 그래서 G 상수니까 빠지고 H를 Y로 HX를 X로 미분한 걸 Y로 한번 미분하면 돼요. 이거는 H를 Y로 미분한 걸 X로 미분하면 되고 그래서 뭐 이거부터 할까요? 이거부터 편하니까 이거부터 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G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HXY가 되죠. 플러스 HXY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얘 했고 얘는 마이너스 한 개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죠. G 그대로 나오고 HYX가 돼요. 마이너스 G, H,
yx가 되죠. 자,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하나 밝혀졌죠. 뭐냐? 적어도 요 두 텀은 사라진다. 왜냐면 xy 미분한 거나 yx 미분한 거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두 텀은 상쇄돼서 없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0이 돼요. 그래서 요 항들을 잘 정리하면 이제 우리가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얻게 되고, 이 부분을 제가 한 5분만 더 써서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잘 정리가 돼요. 놀랄 정도로.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과정을. 자, 저를 좀 믿고 따라와 주세요. 이 파트, 우리가 열심히 볼티시티라고 모아놓은 파트니까 사실 얘네들은 전부 다 얘로 표시할 수 있겠죠. 볼티시티라는 변수로. 그렇죠? 우리가 이거라는 것만 익숙하다면.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그냥 볼티시티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바꿀게요. 볼티시티로 바꾸니까. 얘는 그냥 볼티시티. 그렇죠? 얘도 제가 악필이니 그것만 좀 유의해 주세요. 볼티시티. 그리고 얘도 볼티시티.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볼티시티의 시간 변화, 그리고 x방향 이류, y방향 이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얘는 0이고, 그래서 이제 뭐 적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텀들이 남죠. 근데 이제 요게 뭔지 조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뭐 너무 뚜렷하게 생겼는데 요게 뭔지 한번 보면 이제 뭐 브라켓도 필요 없겠죠. 다 지울게요. 열심히 살려는 노력했는데, 자 이렇게 되고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묶을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UX를 가진 애가 있어요. UX를 가진 애들을 UX 가진 애들끼리 묶으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한번 봅시다. UX, UX 얘네들을 가졌죠. 그래서 얘네 다시 정리해 보면, 얘를 다시 묶어 보면 UX 그리고 얘 뭐 붙어 있죠? VX 빼기 UI, VX 빼기 UI 이렇게 되고, 얘네들을 묶어 볼까요? 얘네들은 뭘 가지고 있죠? VY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VY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VY를 공통으로 묶어보면 VY, VI니까 VX, UI. 뭔가 느낌이 오죠? 그죠? VX 빼기 UI. 그죠? 자, VX, UI, VX, UI 똑같죠? 묶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얘가 이게 뭐죠? VX 빼기 UY죠. 볼티시티예요. 이게 볼티시티예요. 볼티시티 텀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얘도 볼티시티예요. 볼티시티. 네, 볼티시티예요. 이렇게 다 볼티시티로 바뀌죠. 볼티시티 두 개끼리 있으니까 볼티시티를 묶을 수 있겠죠. 또 볼티시티를 묶으면 결국은 얘 또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UX, VY 그리고 볼티시티로 볼게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묶었으니까 이제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텀과 이 텀이 또 똑같이 생겼죠. 또 묶여요. 또 묶이죠. 그래서 얘네들 다시 쓸게요. 이제 깔끔하게 처음부터. 자, 얘네들을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냐? 볼티시티 dt 플러스 볼티시티 이류 u d 볼티시티 dx 그리고 v 볼티시티 dy. 그렇죠? 요항 이렇게 세 개 적었고,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묶인다 그랬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요거부터 적읍시다. 요거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정체를 모르지만 df dy v라는 녀석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녀석도 묶여서 볼티시티 플러스 f 그리고
dx 플러스 vy 이렇게 되고 는 0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얻게 되죠. 요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조금 많이 쓰게 될 볼티시티 이퀘이션의 형태예요. 제 얼굴이 멈춘 걸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볼티시티 이퀘이션의 유도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조금만 더 합쳐볼게요. 좀 이제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마지막 음인데, 자, 보시면 F가 행성화도라고 불린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모르셔도 상관없고 이번에 배울 거니까. 그래서 F가 Y로 미분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F는 Y만의 함수라고 했죠. 아까 그렇죠?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F의 토탈 데리버티브를 예를 들어서 구한다고 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일단은 의미는 없지만 F를 T로 미분하고 U 그리고 F를 X로 미분하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V, F를 Y로 미분하는 형태로 우리는 얻게 되겠죠. 요거는. 근데 사실은 F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X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고 Y에 따라서만 변하니까 사실 요 두 텀은 0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VFY 요 텀 VFY 이 녀석은 F의 토탈 데리버티브와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리고 자세히 보면 얘는 볼티시티의 토탈 데리버티브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요 위에 요 녀석은 요 세 개는 보시면 볼티시티의 토탈 데리버티브예요. 그렇죠? 상대와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렐러티브 볼티시티 상대와도의 토탈 데리버티브고 요 텀은 F의 토탈 데리버티브예요. 그리고 걔는 T 플러스 F 그래서 UX 플러스 VY가 되죠. VY 홀 0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얘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우리가 사실 상대와도라고 불러요. 상대 소용돌이도 뭐 근데 제가 좀 짧게 쓸 거니까 와도라고 그냥 적을게요. 와도 또 그리고 영어로는 렐러티브 볼티시티라고 부르겠죠. 렐러티브 이건 책에서 찾으세요. 책에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얘는 사실은 지구가 도는 것 때문에 생긴 와도예요. 그렇죠? F가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행성와도라고 그래요. 행성와도. 그리고 영어로는 플래네터리 볼티시티라고 부르죠. 플래닛이 행성이니까. 이 볼티시티. 그리고 이 상대와도와 행성와도를 다 더했을 때, 그렇죠? 요 더한 요게 실제로 우주에서 바라볼 때 제가 얼마나 돌고 있나를 나타내는 값이겠죠. 그렇죠?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절대와도라고 불러요. 와도. Absolute Volticity.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방정식이 이렇게 되고, 사실은 이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보면
결국 우리의 방정식은 이 두 개는 합쳐지니까 볼티시티 플러스 F 절대와도의 시간 변화율은 결국은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라고 절대와도 곱하기 어떤 텀 플러스 vy 이 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될 깔끔한 형태의 천수파 방정식의 볼티시티 이퀘이션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의미를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를 0 이쪽으로 이항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다시 쓸 수도 있겠죠. equal 마이너스 이거다. 그래서 절대와도가 있다라고 칠 때 요거는 뭐였죠? 마이너스까지 합치니까 수렴이죠. 수평 방향에 수렴이 있으면 이렇게 물기둥이 있어요. 물기둥이 있는데 수평을 수렴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연직방으로 늘어난다겠죠. 연직방으로 이렇게 늘리면 지금 있는 볼티시티에 비례해서 그 볼티시티가 절대와도에 비례해서 그 절대와도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려주면 이렇게 수평방으로 수렴하고 연직으로 늘려주면 볼티시티가 자기 있는 비율만큼 비율에 비례해서 증가해요. 이거를 수평 수렴의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라 연직으로 이렇게 늘린 거에 포인트를 잡아서 요거를 늘림항이라고 불러요. 스트레칭 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는 뭐의 의미냐면 우리가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이게 팔을 펴고 이렇게 돌다가 팔을 이렇게 모으면 더 빨리 돌죠. 더 빠르게 막 도는 것들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 수렴, 연직으로 이렇게 늘려진 거죠. 수평으로 수렴하면 이렇게 도는 속도가 늘어나요. 그거예요. 그래서 가운동량 보존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천수파 방정식을 가지고 설명드린 쉘러워터 천수파 방정식을 가지고 설명드린 와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필기가 조금 지저분하니까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드리면 또 왜 말을 안 듣니? 정리를 해서 다시 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뭐 제가 써놓은 식 그대로예요. 그래서 자 여기가 요게 상대와도의 이제 토탈 데리버티브고 이 행성와도의 토탈 데리버티브 그리고 이게 스트레칭 텀.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절대와도의 시간 변화율은 결국 우리가 그 절대와도에 비례하는 어떤 값이지만 이 스트레칭 텀이 얼마나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이 이렇게 수평 수렴이 많아서 스트레칭이 빠르게 일어나면 더 빠르게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요게 일반적으로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유도하는 과정이에요. 자,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음 시간 아니겠지만 나중에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에 적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과정을 지금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눈여겨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정들을. 왜냐하면 이제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은 거의 똑같지만 텀들이 조금 더 많잖아요. 연직 이류항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이제 더 헷갈리는 텀들이 몇 개 더 나오니까 이제 이 중간에 쉬었던 이 과정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더 섞이니까. 근데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요 항들은 이렇게 모아진다라는 걸 알면 이제 나머지만 더 추가해서 알면 되겠죠. 그거를 이제 조금 위해서 미리 좀 요 연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수고했어요.